사기를 좀 칠 것 같은 이런 업체를 쉽게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이제 인테리어 할 때 이제 꿀팁, 뭐 사기 안 당하는 법, 이런 것들도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100만 원을 깎아준다, 200만 원 깎아준다 이런 소리는 제가 못 드리겠지만 가장 아껴야 되는 부분은 네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집사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구독자의 집 촬영 다니면서 이제 인테리어 한 집들도 이렇게 보고 어디 업체에서 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인테리어 할 때 이제 꿀팁, 뭐 사기 안 당하는 법, 이런 것들도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또 저희 중동집사와 협약되어 있는 림 인테리어 대표님 모셔가지고 몇 가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간단한 소개와 이제 현재 어떤 종류의 인테리어를 하고 계신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림 윤홍필 대표입니다. 저희는 주거, 상업, 병의원 등 종합 인테리어 회사입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보통 이제 인테리어는 어떤 분들이 좀 의뢰를 많이 하시나요? 중용집사 같은 기업이나 다음에 병의원, 다음에 신혼부부 같은 주거를 원하시는 분들을 많이 저희한테 의뢰를 하십니다. 인테리어를 처음 하는 분들은 보통 어떤 부분에서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하는 게 좋은지, 예산이나 뭐 스타일, 그리고 예산 범위 등을 좀 어떻게 짜면 좋을지 이제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인테리어는 크게 주거와 상업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는데 주거와 상업 동일하게 전체적인 예산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며 그 다음에 디자인을 고객의 니즈에 맞게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분 인테리어랑 뭐 전체 인테리어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좀 나눠서 생각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기준으로 화장실, 다음에 거실 아트월 같은 부분적으로 하는 인테리어를 말하고, 다음에 전체 인테리어는 현관에서부터 발코니까지 집을 전체적으로 수리하는 거를 전체 인테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인테리어를 할 때 이제 금액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인테리어 비용이 생각보다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마감재에 따라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타일이나 마루 이런 경우에는 제품의 스펙이나 종류에 따라서 시공비나 자재에 맞는 인건비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공정이라고 하면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인테리어 회사에서 공정은 철거, 목수, 전기 같은 각 종목별로 전문가가 들어오는 인테리어 사업부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산이 좀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가장 돈을 써야 하는 부분과 반대로 좀 아낄 수 있는 부분,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파트를 예를 들면 그 돈을 가장 많이 써야 될 부분은 전기, 다음에 단열 이런 쪽으로 많이 써야 되는데, 이유가 이런 쪽으로 돈을 안 쓰게 된다면 집은 이쁘지만 우풍이 들거나 다음에 차단기가 계속 내려가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돈을 가장 먼저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고, 가장 아껴야 되는 부분은 바닥입니다. 바닥. 네네. 타일이나 마루 이런 종류의 스펙도 차이가 있지만 같은 타일이라도 각수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게 저희가 많은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 그렇구나. 또 바닥에 좀 아낄 수 있는지는 또 처음 알았네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좀 추가 발생금을 줄이려면은 또 어떻게 이제 하면 좋을지 그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같은 전문가와 같이 현장을 동행해 주시면 기존의 공간의 하자나 문제점들을 먼저 저희가 체크해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만 먼저 알아두셔도 추가금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테리어 견적서를 볼 때 또 꼭 이건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먼저 각 항목별 자재의 명칭이나 어떤 소재가 어떻게 시공되는지 표기가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공정표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공정표라 하면 공사 일정표를 얘기를 하고 자재의 덧방 시공인지 다음에 완전 철거 시공인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체크 안 할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원하시는 디자인을 못할 뿐더러 비싼 돈을 주고 저가 형태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정말 좀 궁금하고 좀 알고 싶은 이제 부분인데요. 인테리어 사기에 이제 관해서 조금 몇 개 질문을 드리자면은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인테리어 사기 이제 당하기 좀 쉽잖아요. 네네.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가 봤을 때 부실 업체를, 사기를 좀 칠 것 같은 이런 업체를 이제 쉽게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실내 건설 면허입니다.
실내 건설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가 되어져 있고 실내 건축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건설 면허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단 1,500만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없어도 되지만 사실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는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고객과의 약속이라고 네네. 합니다. 네. 최소한 몇 군데 정도 이제 견적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많은 곳에서 상담하면 되게 좋겠지만 근데 많은 곳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체력적이나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세 곳에서 네 곳 정도로 상담하시고 비교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곳에서 네 곳 정도 추천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사가 늦어질 때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럴 때는 또 이제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공사가 늦어졌을 때는 계약 시 체크한 공정표와 계약서상 공사 지연에 관한 항목이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공사 시 설계 변경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사 지연은 연기가 될 수 있으나 공사 대금을 핑계로 공사를 연기하는 경우는 부실업체를 많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제가 또 직접 경험한 거라서 또 정말 궁금한데 네네. 공사 중간에 업체랑 연락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메시지를 남겨도 답이 없더라고요. 네네. 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로젝트랑 담당자가 따로 있어도 프로젝트의 미팅은 모두 제가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없으나 첫 번째 계약 시 공정표상 현장 체크 일자나 다음에 대표자 연락처, 다음에 사무실의 유무, 주소, 다음에 담당자 유무를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 시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어 진행 사항을 공유한다는 조항을 만들게 된다면 조금 더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인테리어 AS는 보통 언제까지 해주는 게 일반적인가요? 요거는 업체들마다 다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관한 시공 하자에 대해서 AS를 무상으로 진행을 하고 단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무상으로 AS 하는 경우도 따로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공사 끝나고 나서 보통 발생하는 하자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덧방에 대한 시공 유무에 따라서 들뜸 현상이 가장 많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비용 절하를 위해서 덧방을 하셔야 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덧방을 하실 때에는 저희가 문제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얘기를 드리고 시공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는 진짜 꼭 확인하고 인테리어 계약하시라고 이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일 크게 저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실내 건설 면허입니다. 면허를 법으로 규제를 해 놓았지만 많은 업체들 쪽에서 비용이 비싸다, 규율이 높다, 다음에 규칙이 높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취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고객과의 최소한의 약속이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항시 면허가 있는 업체와 디자인 상담을 하고 의뢰를 하셔서 이러한 사기나 다음에 불필요한 비용들을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진짜 인테리어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정말 궁금했던 것들 이제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도움이 되는 이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림 인테리어 저희 중룡집사와 또 협약되어 있는 업체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모든 이제 인테리어 업체가 좀 공사를 지연하거나 또 사기를 예상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큰 인테리어 업체라고 해서 사기를 안 칠 거다 이렇게 안심하고 또 계약하시는 것은 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확인할 것들 꼼꼼히 체크하셔서 이제 계약하시면은 위험 리스크는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테리어 관련해서 림 대표님 모셔봤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